이번에는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문화에 다가가는 시간이죠. 영화평론가인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의 문화읽기. 우리 모두를 문화의 세계로 인도해줄 강유정 교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작품 서치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막 개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서치 영화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 영화 감독은 아니시 샤간티라는 27살 아주 젊은 감독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 첫 번째 거의 단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지난 1월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엄청난 이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도 개봉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영화고요. 예. 우리 삶을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는 SNS가 정말 어디까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스토리 간단하게만 들어도 될까요?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목요일 밤 11시 30분, 세 통의 부재중 전화만 남긴 채 딸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예. 이 딸이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딸의 랩탑을 뒤져서 SNS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 SNS도 전부 다 거의 비공개 계정이고요. 결국 우리가 마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예. 메일을 보내고 보안 이렇게 번호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 딸의 흔적들을 하나 둘씩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 이 딸은 아버지가 알았던 딸과는 전혀 다른 딸이었다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딸에게 어쩌면 비밀이 있어서 단순 실종이 아니라 가출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모로 관객들을 예. 또 궁금하게 하면서 여러 번의 반전이 거듭되면서 가출인 줄 알았지만 사고였고 사고인 줄 알았지만 진짜 가출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가까운 사람이 용의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의심과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이 영화를 끝까지 몰고 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 SNS를 이렇게 뒤져보다가 자신이 알고 있던 딸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알게 됐다. 뭐 그 말씀이 네. 예, 참 뭐 남의 얘기 같지도 않고 맞아요. 뭐 그런데요. 네. 예. 지금 얘기 듣다가 담당 PD가 이 영화 봤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주 무척 재밌게 봤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네. 강 교수님이 이 영화 오늘 추천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SNS나 메일이나 이렇게 인터넷상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또 거기에 깊이 연루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말 이 영화가 새삼스럽게 보여주는데요. 예. 가령 우리가 과거 같으면 딸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딸이 남긴 방을 뒤진다거나 책가방을 뒤진다거나 이런 게 먼저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거기선 보여주는 게 없고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가령 딸아이 이름이 마고인데 마고가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처음 피아노를 치던 날, 아내와 딸이 요리하던 모습, 그리고 아내가 병에 걸리던 모습, 재발하는 모습,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 모두가 사실은 영상이나 혹은 기록으로 남겨져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트북 내지는 PC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미국의 삶이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도 거의 똑같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 일상을 재발견하는 기쁨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모습인데 왜 지금껏 아무도 영어를 안 다뤘지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예. 역시 굉장한 새로움은 우리 일상을 잘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래서 아마 관객들이 보셔도 분명히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 나의 하루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예. 굉장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공감 이상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거는 없습니까? 무엇보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SNS에 많이 남겨져 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예. 역시 이 영화는 어쨌든 딸이 사라졌고 정말 소중한 것이 사라졌지만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일단 그 새로운 가족주의적 접근도 있는가 하면은 예. 전 무엇보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을 다시 봄으로써 그러니까 큰 예산이라던가 큰 엄청난 뭐 자본력 기술력 한편으로는 대배우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 이 영화의 흥미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아주 소박한 진리, 이야기가 곧 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걸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영화에는 한국계 배우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조은조, 조셉리, 사라손 다 한국계 배우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에 이제 4명의 한국계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4분 다 한국계 배우가 맞고요.
일단 주인공인 존 조는 1972년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6살까지 한국에서 자라다가 78년 미국에 이민해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아주 기초적인 어휘만 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사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동양인 배우가 헐리우드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런 한계들을 좀 뚫고 주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배우가 바로 이 존 조라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메리칸 파이라는 영화에서 약간 음담패설 같은 말을 한마디 이렇게 던짐으로써 굉장히 관객들의 뇌리에 남았고 그 이후에도 코미디 영화랄지 혹은 좀 독특하게도 스타트랙 같은 SF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명실상부한 헐리우드의 주요 배우로 성장하게 된 배우가 바로 이 존 조라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이제 저예산 영화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뭐 유명한 배우들이 뭐 등장하지도 않는 영화인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좀 국내에서도 흥행이 좀 상당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작품을 만나는 걸 텐데요. 예. 제가 이 작품을 크리스토퍼 놀란,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를 만든 감독의 메멘토라는 첫 작품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새로움이라는 게 뭐 돈이라던가 혹은 말 그대로 대단한 그 기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독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 시각에서 빚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NS라는 우리의 그 정말 일상 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 어떤 삶의 변화 양상을 예. 시각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화를 보는 장면이 예. 남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과정을 같이 보는 느낌을 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영화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준다면 예. 그 다른 사람의 삶과 그 한편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는 게 이제는 예. 그 사람의 노트북이라던가 PC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좀 인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영화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점, 이 27살 감독이 사실은 이전에 이미 단편 영화에서 구글 글래스를 활용해서 예. 영화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구글 글래스를 활용해서 가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고 이건 아마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상상력을 지니고 그 이야기의 힘만으로 만들어내는 젊은 작가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예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관객들이 보면서 내가 SNS 하는 거하고 참 닮은 꼴이다. 뭐 이런 거를 느끼는 장면들이 네. 많나요? 네. 네. 가령 우리가 왜 암호를 제가 만들어 놓고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아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연락처나 혹은 비밀번호와 연관된 다른 메일 주소를 넣으면 예. 거기서 인증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예. 인증번호를 줘서 다시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를테면 비공개 계정이었던 딸의 계정을 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관객들이 피식피식 웃는 게 예. 누구나 남의 계정을 해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계정에 다시 들어가느라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하게 되니까. 아유, 한두 번이 아니라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한 10문장 보내면 딸은 뭐 노나 예스 같은 아주 간단한 알겠어 이렇게 한마디 맞아요. 보내는 장면들도 예. 들여다보면 그래 똑같구나라는 굉장히 우리한테 이렇게 낯선 부분보다는 예. 아주 익숙한 장면이 많이 보여져서 또 영화적 재미를 줍니다. 예, 딱 우리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예산 그리고 아주 유명한 스타 배우가 나오지 않는데도 성공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아쉬운 건 과거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현재는 좀 찾기 어렵고요. 예. 예를 들어 류승환 감독이 동생 류승범과 함께 아주 저예산으로 조금은 조악하게 찍었던 영화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였는데요. 이 작품이 대중과 평단에 대단한 인상을 남겼고 지금이야 류승환 감독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베테랑이라던가 이런 영화의 감독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공작을 연출했던 윤종빈 감독도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대학 졸업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개봉을 해서 관객과 배우 그 다른 어떤 평단의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던 감독인데요. 이미 이게 10여 년 전, 거의 20여 년 전의 과거형이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예. 최근의 사례를 좀 들자면 그래도 유사한 사례라고 한다면 그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미장센 영화제에서
이 감독의 단편 영화를 눈여겨봤던 강동원 배우가 예. 적극적으로 영화화 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예. 주연을 맡기도 하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최근에 굳이 따졌을 때 이렇게 작은 영화가 성공한 사례라면 럭키나 공조 같은 영화들, 유해진 씨가 출연한 영화들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영화계에서 존조 정도의 위치라고 하기는 예. 그래도 유해진 씨는 꽤나 실력이 있고 굉장히 알려진 배우잖아요. 예.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조연 출신들 그리고 아예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이 영화계에 등장하고 신인 감독과 배우가 이렇게 큰 흥행을 주거나 혹은 변화를 주는 경우는 최근에 좀 찾기 어려워서 좀 아쉬운 형편입니다. 예, 최근에는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진 걸까요? 이게 영화 산업의 뭐 좀 구조적인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이제 배급과 제작의 일원화 내지는 한국 영화 배급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인들이 영화를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신인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대중들에게 선보이기가 더 어렵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시나리오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영화계에 막 진입한 젊은 작가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도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영화계에 공급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힘들이 좀 흡수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문제는 한국 영화가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너무 큰 영화들 위주, 이제 여름에 큰 개봉을 하고 1,000만 이상 관객을 끌어들이는 텐트폴 영화식이나 예.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식으로 주로 형성이 되다 보니 이 새로운 영화들,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진 그런 루키들의 등장이 아무래도 어려운데요. 예. 이렇게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물량 공세나 기술적 완성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 지금 다 유명한 얘기지만 신과 함께 들어간 제작비가 거의 관객 수와 맞먹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어떤 입구들 그리고 그런 출구들을 열어주는 게 한국 영화의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영화 서치가 관객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또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역시 재밌는 얘기, 새로운 얘기들은 관중들 그리고 관객들의 호기심과 반응을 늘 가져온다는 걸 이 작품이 보여주는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국 영화에서도 작지만 뭐 작품성도 뛰어나고 또 흥행도 성공하는 뭐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화 서치 뭐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에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거쳐 비핵화의 진정과 종전선언 합의라는 반가운 소식이 이번 추석에 큰 선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채혁, 작가 최민아, 진행의 시사평론가 유창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